그의 아침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미리 설정된 정교한 시스템에 따라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걷히고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홈짐으로 향했다. 매일 1시간씩 격렬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고 샤워 후에는 전담 영양사가 준비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기계처럼 해치웠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모든 순간은 K-TEC의 성장을 위한 전략과 분석으로 채워졌다. 사적인 감정이나 인간관계는 그의 삶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강준혁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엄격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특히 아버지 강태산 회장은 아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들었다. 그는 친구도 없이 오직 공부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식만을 탐독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유일한 예외는 그의 할머니 최 여사였다. 할머니는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위안을 주던 존재였고 그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녀가 남긴 낡은 은색 회중시계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회중시계의 뚜껑에는 작은 물방울 모양의 흠집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어떤 사고와 관련된 것이라고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시계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준혁은 종종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검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인과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해바라기 밭을 뛰어다녔고 여인은 따스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는 늘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어느 비 내리던 밤 강준혁은 K-TEC의 연례 기자회견을 마치고 늦게까지 남아 잔업을 처리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창밖을 때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회사 건물 뒤편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다. 그에게는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애처로워졌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이성은 그냥 지나치라고 속삭였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쓰레기 더미 옆에는 작고 초라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물에 흠뻑 젖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고양이의 다리 한쪽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검은 눈동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준혁의 수행비서인 김비서는 우산을 받쳐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늦었습니다. 어서 가시죠. 김비서는 고양이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강준혁은 김비서의 말을 무시하고 상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명품 코트를 벗어 빗물에 젖은 고양이에게 덮어주었다. 고양이는 그의 천을 느끼자 울음을 멈추고 그의 손길에 작은 머리를 비볐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김비서 24시간 동물병원을 찾아봐. 당장.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K-TEC의 차가운 CEO가 길거리 고양이 한 마리를 위해 이토록 신경 쓰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강준혁은 고양이를 안고 직접 차에 올랐다. 그는 차가운 빗물에 젖은 고양이를 보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이토록 작은 온기라도 주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알 수 없는 회한에 잠겼다. 이 작은 고양이를 향한 그의 행동은 그가 숨기고 있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K-TEC는 AI 칩 넥서스의 발표를 위한 국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세계 언론사와 주요 투자자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강준혁은 무대 중앙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그의 발표에 매료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강준혁이 넥서스, 칩의 핵심 기술을 설명하려는 순간이었다. 회견장 뒤쪽의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준혁은 순간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누구야,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는 눈짓으로 경호팀에게 상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려 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경호원들이 예상했던 방해꾼이 아니었다. 작고 어린 3명의 남자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커다란 눈망울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은 회견장의 낯선 분위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잔뜩 겁을 먹은 듯했다. 경호원들이 미처 맞기도 전에 아이들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세 아이는 놀랍게도 서로를 꼭 닮아 있었다. 그리고 강준혁을 똑 닮아 있었다. 그들은 강준혁의 다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준혁을 올려다보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바, 아바, 아바. 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태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강준혁은 얼어붙었다.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새 아이가 누구인지, 왜 이 중요한 회견장에 나타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하고 빈틈없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새 아이의 등장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이 작은 외침과 함께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강준혁의 완벽했던 기자회견은 새 아이의 아빠라는 외침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견장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당혹감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격렬하게 터졌고 투자자들은 술렁거렸다. 강태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 강준혁의 완벽한 삶에 티끌 하나라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아이들을 끌어내 강태산 회장의 호통에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아이들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강준혁의 다리에 더욱 세게 달라붙었다. 아빠 가지마 하니 준이 우리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났다. 강준혁은 아이들의 작은 손과 자신을 올려다보는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에게 달려왔다. 하나준아, 우야, 괜찮아.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허리 숙여 거듭 사과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정, 리수정이었다. 수정은 새 아이의 친어머니이자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등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새 아들을 홀로 키워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길에서 준 낡은 신문에서 강준혁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강준혁의 모습은 아이들이 꿈에서 늘 그리던 아빠와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과 함께 K테크를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러 갈 거야 라며 회견장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었다. 수정은 고개 숙여 사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회견장을 나가려 했다. 그때 강태산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이수정을 불러 세웠다. 잠깐, 이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거야. 강태산 회장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K테크의 명예에 흠집을 낸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수정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세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대표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아이들이 강준혁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과 놀랍도록 닮은 외모 때문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준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수정과 세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이 우이는 수정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강준혁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강준혁의 눈에 한이의 손목에 있는 작은 물방울 모양의 흉터가 들어왔다. 그 흉터는 자신의 회중식의 뚜껑에 있는 흠집과 너무나 흡사했다. 강준혁은 주머니에서 자신이 늘 지니고 다니던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색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 뚜껑의 흠집과 아이의 흉터는 마치 한 몸에서 떨어져 나온 듯 똑같았다. 희미하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그 꿈 속의 여인과 아이들, 강준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기자회견은 중단되었고 강태산 회장은 강준혁과 이수정 그리고 세 아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에는 강준혁의 할머니이자 강태산 회장의 어머니인 최 여사 마담 초이도 와 계셨다. 최 여사는 강준혁의 유일한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녀는 가문을 중요시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현명한 여인이었다. 최 여사는 새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듯했다. 강태산 회장은 화를 사귀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명이지? 이수정 씨,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 우리 준혁이의 아이들이란 말인가? 이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들을 키웠을 뿐입니다. 강 대표님과는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K테크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한이 우이는 할머니 초의 여사의 무릎에 매달려 눈을 껌뻑였다. 그들의 작은 손이 최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빠 찾아왔어. 한이의 순진한 말에 최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최 여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정에게 물었다. 아이야, 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손목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최 여사는 한이의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흉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수정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학 시절 그녀와 강준혁은 잠시 연인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강준혁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후 자신이 아이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준혁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세 아이 모두에게 태어날 때부터 물방울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는 것까지. 수정은 오래된 사진들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풋풋한 시절의 강준혁과 수정, 그리고 그녀가 직접 든 아기 신발 옆에 놓인 아기 옷들이 있었다. 최 여사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강준혁이 늘 지니고 다니던 회중시계와 비교해 보았다. 회중시계 뚜껑의 물방울 흠집과 아이들의 흉터, 그리고 사진 속의 젊은 강준혁.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최 여사는 이 물방울 모양 흉터가 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징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강준혁은 혼란스러웠다. 강태산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음모라고 단정지으며 당장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이수정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준혁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K테크를 흔들려는 음모야. 하지만 최 여사는 강태산 회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태산아, 이 아이들은 우리 집안의 핏줄인 것 같구나. 내 직감이 그렇다.
그리고 이 아이들 손목에 있는 저 물방울 모양 흉터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징표란다. 최 여사는 강준혁의 회중식의 뚜껑과 세 아이들의 손목 흉터를 비교하며 말했다. 강준혁은 자신의 흉터가 단순히 어릴 적 생긴 상처가 아니라 가문의 징표라는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뇌리에 스치는 희미한 꿈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가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할머니가 이 시계를 건네며 이것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다. 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강태산 회장의 분노를 한순간에 잠재웠다. 그녀는 강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너는 이 아이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은 너의 그리고 우리 가문의 소중한 존재다. 최 여사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건드렸다. 강준혁은 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그의 회중식의 뚜껑에 있는 흠집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강준혁은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 작은 아이들과의 인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완벽하게 짜여진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태산 회장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강준혁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미지의 길로 나아가야만 했다. 새 아이 한희준이 우이가 강준혁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사건은 K텍 내부는 물론 언론과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강태산 회장은 이 사태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노심초사하며 극비리에 상황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최 여사 즉 강준혁의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새 아이와 이수정은 일단 강준혁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최 여사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자신의 친손자들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이 아이들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흉터는 우리 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징표다. 그리고 너의 회중식의 뚜껑에 있는 흠집도 이것은 운명이다 준혁아. 최 여사는 강준혁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확신을 가졌다. 강준혁은 혼란스러웠다. 새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자신의 회중식의 뚜껑에 있는 흠집과 똑같은 흉터가 아이들의 손목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수정과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그는 수정에게 아이들의 친모에 대해 자세히 물었지만 수정은 자신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강준혁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저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수정은 새 아이가 강준혁의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외치며 그를 찾아 나섰다고 덧붙였다. 강태산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수정을 의심했고 아이들이 강준혁의 재산을 노리는 누군가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래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이수정과 새 아이의 배경을 파고들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아이들이 강준혁의 아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이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태산 회장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강준혁 초의 여사 이수정 그리고 한희준이 우이가 모두 모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산 회장은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것 봐라. 이수정 씨의 신상 정보와 그동안의 행적,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다. 그는 이수정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을 이용해 우리 K텍에 접근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를 줄 알았나? 당신은 돈을 목적으로
우리 준혁이에게 접근한 것이다. 이수정은 강태산 회장의 비난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계속 아빠를 찾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한 변명은 집어치워라. 모든 것이 당신의 계략이다. 강태산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 아이의 존재를 자신의 아들 강준혁의 미래를 망칠 재앙으로 여겼다. 강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한편으로는 강태산 회장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짜인 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과 자신과 똑같은 물방울 모양 흉터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냉철한 이성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충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새 아이가 갑자기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수정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주변의 날카로운 분위기 때문인지 숨을 헐떡이며 울먹였다. 엄마, 무서워. 아빠, 최 여사는 즉시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아가들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단다. 최 여사는 수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정 양 태산이는 너무 과민 반응하는구나. 너를 믿는다. 그러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아이들의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아이들의 불안감은 점차 심해졌다. 그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온몸을 떨었다. 무서워, 무서워. 아이들의 공포는 회의실의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듯했다. 강준혁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바로 그 순간 강준혁의 주머니에 있던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색 회중시계가 갑자기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회중시계 뚜껑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흠집도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회중시계를 쥐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나준아, 우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강준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가 회중시계를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자 아이들의 몸에서 느껴지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아이들은 회중시계를 꼭 쥐고 강준혁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작은 심장 소리가 강준혁의 심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들은 편안한 듯 강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강태산 회장은 이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냉철한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수정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준혁에게서 아이들의 친아버지임을 확신하는 듯했다. 최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강준혁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강준혁은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며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쳤을 때 할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낡은 회중시계를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 그때마다 그의 고통이 신기하게도 가라앉곤 했다. 그리고 그의 회중시계 뚜껑에 물방울 모양 흠집이 생겼던 것도 그때였다. 그의 할머니는 늘 그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너의 심장은 물방울처럼 맑고 너의 손길은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하곤 했다. 강준혁은 할머니의 회중시계가 단순히 유품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 흐르는 특별한 능력을 발현시키는 도구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하니 준이 우이 역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문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재능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 능력을 일깨운 것이다.
회장님,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강준혁은 최 여사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망설임이나 혼란 대신 확신이 가득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아들로서, 이 K-테크의 후계자로서 당당히 설 것입니다. 강준혁의 단호한 선언에 강태산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아들의 결단에 반대할 수 없었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강준혁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가족의 의미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이수정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한이 준이 우이는 강준혁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강준혁은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K-테크의 진정한 리더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재능은 비로소 깨어났고 그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준혁이 하니 준이 우이를 자신의 아들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후 K-테크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강태산 회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방울 모양 흉터와 회중시계의 비밀에 대한 최 여사의 확신에 미묘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대놓고 반대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새 아이의 존재를 불편해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강준혁의 완벽한 삶에 흠집을 낼까봐 불안해했다. 강준혁은 아이들을 K-테크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준혁은 이수정과 새아이에게 최고급 빌라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전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이 준이 우이는 강준혁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해갔다. 강준혁은 퇴근 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려 노력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의 차갑던 펜트하우스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수정은 아이들의 곁에서 그들을 돌보며 강준혁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강준혁이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강태산 회장의 비서인 박수연, 박수연 하마베에는 이 모든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박수연은 강준혁의 오랜 비서이자 그를 향한 은밀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준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보필하며 언젠가 그의 삶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새 아이와 이수정의 등장은 그녀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았다. 특히 강준혁이 이수정과 아이들에게 보이는 따뜻한 모습은 그녀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이수정이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강준혁의 마음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확신했다. 박수연은 강준혁이 아이들과 이수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산 회장에게 접근하여 이수정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아이들의 출생 배경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부추겼다. 그녀는 강준혁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최 여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이용해 강준혁 가족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려 했다. 그녀의 목표는 강준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수정을 스캔들의 주범으로 만들어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이었다. 회장님, 이수정 씨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강준혁 전무님의 명예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은 강태산 회장의 집무실에서 은밀히 속삭였다. 그녀는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섞어 회장에게 불신을 심었다. 강태산 회장은 박수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아들이 갑자기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생긴 것도 모자라 그 아이들의 배경까지 의심스러워지자 분노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는 박수연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수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수정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언론을 조작하고 익명의 제보자들을 동원하여 이수정이 과거에 저지른 적 없는 잘못들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의 출생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곧이어 언론은 강준혁의 사생활과 아이들의 출생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K-테크 후계자 미혼모의 아이들을 강제 입양, K-테크 회장의 사생활 감춰진 진실은, 베일에 쌓인 이수정의 과거. 기사들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이수정을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강준혁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대중들은 강준혁의 이미지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강준혁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K-테크의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강태산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이 강준혁의 결정 때문에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느냐. 네 고집 때문에 K-테크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강태산 회장은 강준혁을 몰아세웠다. 강준혁은 지쳐갔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아이들과 아무 잘못 없는 이수정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 어떤 날보다 더 고독했다. 모든 언론과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박수연은 치명적인 한 수를 두었다. 그녀는 K-테크의 연례자선 갈라쇼에서 강준혁이 직접 아이들과 이수정을 대중 앞에 서도록 유도했다. 이 갈라쇼는 전 세계 주요 인사들과 언론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박수연은 이 자리에서 이수정의 조작된 과거와 아이들의 불분명한 출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터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를 통해 강준혁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수정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며 아이들을 강준혁의 삶에서 영원히 제거할 속셈이었다. 전무님, 이번 자선 갈라쇼에서 아이들과 이수정 씨를 대중 앞에 소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루머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박수연은 강준혁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제가 이수정 씨의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준혁은 박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정면 돌파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수정의 결백을 믿었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박수연의 검은 속셈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갈라쇼, 당일 강준혁은 하니 준이 우이, 그리고 이수정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화려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긴장한 듯 강준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수정 역시 불안한 표정이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강준혁은 이 모든 압박감을 홀로 견뎌야 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사람도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도 없는 듯했다. 심지어 최 여사조차 강태산 회장의 압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강준혁은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회의감이 들었다. 그의 완벽한 삶은 이 작은 아이들의 등장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이 시험대 위에서 고독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할머니의 낡은 은색 회중시계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이성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그의 심장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으로 뛰고 있을 뿐이었다. 자선 갈라쇼의 화려한 조명 아래 강준혁은 한이준이 우위, 그리고 이수정과 함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강준혁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그의 코트를 꼭 움켜쥐었고 이수정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다. 사회를 맡은 유명 아나운서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띄웠다. 자, 이제 K테크 강준혁 전무님과 그의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강준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객석을 둘러보았다. 아버지 강태산 회장은 가장 앞줄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박수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강준혁은 박수연의 눈빛에서 그녀의 승리감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거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여러분, 강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박수연이 무대 뒤쪽에서 미리 준비한 대형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스크린에는 단독 폭로 K테크 강준혁 전무의 숨겨진 사생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이수정의 과거를 조작하고 아이들의 출생을 비하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연이어 떴다. 박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속삭였다. 전무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 이수정 씨의 악랄한 계략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녀는 강준혁이 이 조작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수정을 비난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강당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더욱 격렬하게 터뜨렸고 웅성거림은 점차 커져갔다. 강태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강준혁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강준혁은 스크린에 비친 화면을 힐끗 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의 빛이 스쳤다. 그는 박수연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마이크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혼자였다.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 모든 기사는 강준혁이 말을 이으려 할 때였다. 갑자기 한이 준이 우이가 강준혁의 품에서 뛰쳐나와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아빠 저거 우리 아빠 아니야. 한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강준혁의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흠집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강준혁은 깜짝 놀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흉터를 만졌다. 그의 흉터 역시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강준혁의 품에 안겼다. 아빠, 우리는 아빠 아들이야. 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그 순간 강준혁의 주머니에 있던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색 회중시계가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아이들이 무대 위로 달려가다 떨어뜨린 세 개의 작은 은색 반지와 합쳐지는 듯했다. 아이들이 늘 간직하고 있던 그 반지들에는 각각 한 준우라는 글자와 함께 물방울 모양의 흠집이 새겨져 있었다. 두 개의 빛이 하나로 합쳐지자 강당을 가득 채운 스크린의 모든 기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 해바라기 밭이 그려진 아름다운 풍경화가 나타났다. 그 그림은 강준혁이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정원의 모습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내리고 넋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강준혁은 스크린 속 해바라기 밭을 보며 어린 시절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 정원은 이수정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이수정 그리고 아이들의 친모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이수정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던 그 여인이었다. 강준혁은 마이크를 꽉 잡고 선언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의 사생활과 K텍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모든 조작된 기사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이한 이준 이유는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소중한 인연, 바로 여기에 있는 이수정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재능을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진실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흉터와 제가 지닌 이 회중시계는 그 재능의 증거입니다. 그는 품에 안긴 아이들의 손목과 자신의 회중시계를 객석을 향해 들어보였다. 두 개의 물방울 모양 흉터가 동시에 빛을 발하자 강당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경외감에 압도되어 숨죽였다. 바로 그때 최 여사가 객석에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내 손자들이 맞다. 이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핏줄이자 이 가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분명하다. 최 여사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내 손자야, 너의 어머니는 너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고 떠났단다. 이 아이들은 너의 희망이자 너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것이다. 강태산 회장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강준혁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강준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냉철함 대신 진정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K텍의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K텍은 더 이상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한이준이 우리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이 자선 갈라쇼의 모든 수익금은 세상의 모든 소외된 아이들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강당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준혁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준혁은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K텍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수현은 무대 뒤에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이를 갈았다. 그녀의 교활한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의 자리는 이제 위태로워졌다. 강준혁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최 여사와 이수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차가운 CEO의 가면 대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은 듯했다. 아이들의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흉터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였다. 강준혁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자선 갈라쇼는 강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언론은 더 이상 그의 사생활을 조작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K텍의 젊은 CEO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가 제시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찬사를 보냈다. 이 모든 상황은 최 여사의 현명한 지지와 강준혁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다. 박수현의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다. 강준혁은 그녀가 조작한 모든 증거와 언론 플레이를 밝혀냈고 그녀의 비서 직위를 즉시 해임했다. 박수현은 K텍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부 기밀을 유출하려 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고 한때 빛나던 그녀의 경력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태산 회장은 아들의 변화와 대중의 반응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강준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 아이들과 이수정에게 가했던 의심과 비난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네 할머니의 유품과 최 여사님의 말씀, 그리고 너와 아이들의 그 특별한 능력을 믿지 못했다.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오직 회사의 명예와 이윤만을 쫓았구나.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묻어났다. 그의 차갑던 눈빛은 이제 따뜻한 이해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준혁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진정한 부자 관계로 거듭났다. 강준혁은 K-테크의 경영 방침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인간 중심의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그룹 내에 미래 세대 행복 기금 회를 설립했다. 이 기금은 보육권과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강준혁은 이수정에게 이 기금의 운영을 총괄해 달라고 제안했다. 수정 씨, 당신은 아이들을 키우며 누구보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기금을 가장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곁에서 계속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강준혁의 제안에 이수정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니 준이 우이는 강준혁의 사랑과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들은 강준혁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강준혁 역시 아이들을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강준혁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잠이 들었다. 그의 차갑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최 여사는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의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흉터의 비밀과 그 안에 담긴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최 여사는 강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옆에는 너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너의 뒤에는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준혁은 아이들과 함께 K-테키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한이준이 우이는 해맑게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강준혁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아이가 강준혁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저씨, 저도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강준혁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요. 너도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고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아는 한 남자의 진심이었다. 강준혁은 이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히 가족의 유전적 특징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의 힘을 가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힘을 세상의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고아원을 나서는 길 강준혁은 이수정과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색 회중시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할머니와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사업가가 아닌
완벽한 가족을 가진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2년 후 K-Tech은 강준혁의 진두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냉철한 이윤, 추구만을 외치는 거대 기업이 아니었다. 대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강준혁의 노력은 전 세계 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K-Tech을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각인시켰다. 강준혁은 이제 냉철했던 과거의 자신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주 떠올랐고 눈빛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는 한희준이 우희의 진정한 아빠가 되었고 이수정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이 모든 행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강태산 회장도 아이들에게 푹 빠져 손자 바보가 되었고 사업의 중요한 결정에 앞서 강준혁과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삶은 강준혁과 아이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온기를 되찾았다. K-Tech이 설립한 아발 미래 세대 행복 기금지랑은 전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수정은 이 기금의 총괄 책임자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보육원 선생님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멘토이자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준혁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기금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생명들이 희망을 찾았다. 강준혁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녁이면 강준혁이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함께 근교로 나가 자연을 만끽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 흉터는 이따금씩 빛을 발하며 강준혁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징표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의 증거였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강준혁은 하니 준이 우희의 손을 잡고 K-Tech이 새로 건립한 희망의 아이들 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는 미래 세대 행복기금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교정에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싱그러운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강당에서 열린 개교식 행사에서 강준혁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약속합니다. K-Tech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들 하니 준이 우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니 준이 우희는 강준혁의 옆에 서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이 강준혁의 큰 손을 꼭 잡았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아이들에게 다가와 작은 손목을 보여주었다. 그 아이의 손목에도 하니 준이 우희와 비슷한 물방울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강준혁은 그 아이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고 놀랐다. 자신의 가문에만 대대로 내려오던 특별한 징표가 다른 아이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어쩌면 세상에는 그들의 예상보다 더 많은 특별한 존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준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흉터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이 힘으로 너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개교식이 끝나고 강준혁은 이수정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 한쪽에는 아이들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아이들의 성장처럼 튼튼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이수정이 강준혁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준혁은 이수정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수정씨.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최 여사가 강태산 회장과 함께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최 여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손자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 생전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이야 하고 중얼거렸다. 강태산 회장 역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싹트고 있었다. 석양이 붉게 물들며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녁 강준혁, 이수정, 한이, 준이, 우희 그리고 최 여사와 강태산 회장이 함께 학교 정원을 거닐었다.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이들은 아빠 강준혁의 손을 잡고 해맑게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강준혁의 주머니에 있는 할머니의 낡은 은색 회중시계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이자 이제는 그들의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앞날은 늘 아름다운 노을처럼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준혁과 한이, 준이, 우희 그리고 이수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강준혁은 K테크의 최고층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풍경은 그의 내면의 차가움과 고독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29의 나이에 거대 기술 기업의 CEO 자리에 오른 그는 재계의 젊은 황제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완벽하며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그림자 같은 삶에 대해 알지 못했다.